손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니, 부부였습니다. 이혼을 염두에 두고 별거 중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통수 맞으니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사람이 남편이라면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과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처음부터 저한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한테 걸린 적은 없거든요. 결혼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서로를 믿고 냅두는 것뿐이지 누가 누구를 케어하고 이럴 정신이 없었죠. 아이도 갖고는 싶은데 지금 아이를 낳았다간 아이도 저도 이도저도 아닌 삶이 될 것 같아서 맞벌이를 포기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남편과는 전투적인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머니께서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으신 거였죠. 냉정하게 본다면 생사가 위급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딸 입장에서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아무렇지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때부터 좀 서운했던 게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고 장모님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내의 엄마인데 그래도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걱정하니까 일부러 담담한 척 한 걸까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병원에서 검진받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니까 별건 아니라면서 유방암이기라 수술받고 항암하면 완치 거의 다 된다고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하면서 저는 너무 슬퍼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데 남편은 스마트폰으로 유방암에 대해서 찾더니 이기는 별거 아니라는 정보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말이라도 친절하게 별거 아니라니까 걱정하지 말자. 아니면 수술 잘 될 거야. 좋은 말 많잖아요. 말도 없이 핸드폰만 들이미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빠가 낮에 같이 계시고 저녁에는 저랑 남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엄마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술하고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집에 오니 남편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며 배고픈데 계속 기다렸다며 빨리 밥 먹자고 틱틱거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어떻게 사위라는 놈이 장모님 입원했는데 한 번을 안 가냐고.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네가 그러고도 지금 저녁을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이랑 밥 처먹을 생각을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순간 화도 나면서 엄마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남동생이 병원에 있는데 남편이 죽이랑 음료수랑 사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말하니까 말은 잘 듣는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인가 지나서 제가 원래 퇴근하고 엄마한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야근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저 대신 가달라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이 장모님하고 할 말 없어서 어색하다고 하더라고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어색한 만에 타령을 하는데 한 소리 하려다가 그래도 가는 게 어딘가가 싶어서 그냥 옆에 앉아서 엄마가 얘기하는 것만 좀 들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별 이변 없이 암을 극복하셨고 이제는 다시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듯했죠.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나요? 어머니께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또 다시 갑상선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갑상선암 또한 완치율이 높은 편이었죠. 남편도 한번 저한테 혼나봐서 그런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더라고요. 근데 바로 다음날 갑자기 야근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당연히 야근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수상하더라고요. 남편이 일하는 쪽이 휴가철에 야근이 많아지는 회사거든요. 연애하는 동안부터 지금까지도 쭉 그래왔고요. 근데 갑자기 10월에 야근을 며칠씩 한다니까 너무 의심스럽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의심 안 하려고 나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금요일 저녁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간식 사왔으니까 먹으면서 하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게 필시 남편은 야근하는 게 아닌 듯 했죠. 남편은 회사 옆 골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됐는데 손부터 나가버렸어요. 솔직히 얘기하라고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어봤죠. 회사 옆 골목에 있는 PC방에서 동료들 꼬셔가지고 게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똥오줌 받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앉아서 말동무하면서 옆에 있어주는 게 다였는데 그렇게 싫었을까요? 이럴 때 친정 가봐야 걱정만 더 끼칠 것 같아서 남편 없는 사람 취급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장모님 멀쩡히 다 회복했는데 자기가 2달이나 무시당할 만큼 큰 잘못했냐면서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동시에 그럼 내 입장에서도 굳이 억지로 싫다는 사람한테 강조할 필요도 없다. 싫다는 사람하고 억지로 부부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강요받기 싫고 뭐든 너 하고 싶은 것만 존중받으면서 살고 싶으면 이혼하자고요. 그랬더니 삐친 거 2달이나 참아줬더니 이혼이 말이 되냐고 하네요. 지가 잘못해놓고 제가 삐친 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저 사과가 듣고 싶었던 걸 수도 있는데 끝까지 변명하는 남편에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한테는 그냥 거짓말 한 번 들켰다고 유난 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 난 널 믿을 수도 없고 평생을 의심하며 살아야 한다. 난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죠. 마지막까지도 저한테 너는 실수 안 하냐고 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냐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더 얘기해봐야 허공에 혼자 말하는 기분만 들고 그냥 당장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왔어요. 엄마한테 스트레스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갈 곳이 없어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속상하다며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시댁에서도 뒤늦게 아시고는 남편이 개념이 없다며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번 달까지 협의 안 해주면 변호사 선임할까 합니다. 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로 이혼녀 타이틀을 얻은 게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결혼 생활이 어나가는 건 더 아니라고 봐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